留学生 TV。そして3番目、家です。ごめんなさい。皆さんの勉強のために韓国語、日本語行ったり来たりします。東京基準で本当にもう安くても5、6万ぐらいは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安いんですね。ワンルームで、安くてもね。安くても、比較するのが難しいのがやっぱり駅からの距離でもありますし、そうですね。そう駅から10分もちょっと離れたら大変家賃が下がるんですね。なので同じ6万円台でも駅から3分のところと駅から15分のところで全然広さが変わったりもするから、そこはちょっと平均取るのが難しいんですけど。で韓国はジョンセ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最初は大きい金額を預けることによってタダで住むことができて、家を出るときに敷金のように全て全額もらって家を出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韓国はそのぐらい銀行の金利も高くてね、成り立つ話なんですね。でも最近も韓国日本のように月払いっていう、家賃払いというトレンドに変わっていく途中ではあるんですけど、未だにジョンセっていうような貸し切り文化は残っています。ということで、家賃っていうと、韓国の方が比較的に日本よりは安いっていう感じはします。そして日本はね、家賃と別途で自分の家ではないんですけど、敷金と礼金が別途発生します。礼金は戻ってこない。敷金の場合も掃除代で引かれる。で、韓国は保証金っていう敷金ですね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本当に放火しない限り別に全額戻ってきます。なので、もし留学でこれから韓国に行かれる方はね、親にはちょっと申し訳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きちんと相談して住むのもありかなと思います。で、韓国で一番高い、そして全世界で一番流行り、トレンドがすぐ変わって敏感なところがガンナム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ど、そこがもちろん土地が高いんですね。日本の、六本木とか港区みたいなところなんですけど、あそこでも普通にいいワンルーム、日本っていう10年20年経ってない 1LDK ぐらいの広さで、洗濯機とか冷蔵庫とか全部ついてるところも別に月10万とかですよ。カンナムエリアに住んでも10万円。保証金をちょっと預けたりするんですけどね。なので日本に比べて本当に家賃は安い方だと私は思います。もちろん高いところあるよ。50万とか100万とかあるけど、その話ではありません。ただ面白いのがね、家を買う時なんですよ。私も日本で家買ったんですけど、韓国の方が高い気がします。これもちょっと微妙かな。難しい、ね、難しいか。でも韓国はなんで高いかっていうと、30年経ったアパートもめちゃくちゃ高いんですよ。土地代が高いんで、これソウル基準ですね。まずソウルをベースとして話してるわけで、韓国のソウルの家の金額はこの先もずっと上がるという読み込みがあるからなんですよ。で持ってれば1年後3年後とか購入した金額よりほぼほぼ上がるんで、基本的にちょっとプレミアムがついてる感じもあります。私東京の23区の内に住んでるんですけど、家を買えばまず土地代は下が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家の価値は下がって結局ゼロになっていくんですね。で、韓国はまず家の価値とかは下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土地の上がり幅がすごいので買いたが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ね。それで今日が一番安いっていう話もあります。日本は今日が一番高いね。で、韓国はそういったね、不動産対策のためにメディアでこれからバブルが消えても値段下がり始めますよとかも出してるんですけど、全然下がり気味が見えなくてですね、上がってるところがほぼですね。그다음 네 번째 교통비입니다. 우선 교통비 가장 쉬운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버스가 일본이 200엔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고, 한국이 150엔, 200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땐 비슷한데, 일본은 이제 거리제가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한국은 거리제가 있긴 하지만 버스는 내릴 때까지 일단 가격이 같습니다. 일본도 그 버스 안에선 같지? 아니, 지방 가면 올라가요. 그래서 내릴 때 뒷문으로 내리면서 정산하고 내리죠. 아, 진짜? 근데 문제는 이제 환승입니다. 한국은 환승에 돈이 들지 않아요. 즉,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혹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을 할 때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총 거리로 계산되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운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한국이 훨씬 싼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감각적인 얘기인데, 고속도로 요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고속도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 제가 볼 때 한국의 3, 4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한국에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곳이 있고, 이제 일본에 그거를 수도고속도로라고 하죠. 이제 고가도로로 달리는 게. 이게 이제 900엔, 1300엔 이래요, 일본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00원 이러니까 사실 싸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것도 비싸서 잘 안 타거든요. 우리 나고야 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3만 엔 넘게 나오죠. 아 맞아, 우리 여기저기를 좀 돌긴 했는데 고속도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일본 신칸센이랑 한국의 KTX만 비교를 해봐도 도쿄에서 이제 나고야 같은 곳을 가는 게 이제 보통 서울 부산 거리라고 보면 일본이 10,000엔 좀 넘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4-5만 원이면 가거든요. 고속철도만 봐도 가격이 이미 2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택시를 타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못 느꼈는데 일본에 와서는 혼자서 택시 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저는. 일본이 지금 요금이 바뀌어서 1km에 450엔 정도 하죠. 기본 요금이 조금 낮아졌어요. 한국은 아직도 2km인가? 3km에 한 300~400엔이니까 택시비만 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아마 많지 않나? 나는 어딜 가도 택시 탈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사실 쉽지 않거든. 그 다음 기초생활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 물가라는 게 그냥 제가 좀 정한 항목이기도 한데 그냥 유학을 왔을 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가 생활이거나 이런 부분은 완전 배제를 하고 꼭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필요한 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백엔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많죠. 백엔샵에서 안 파는 물건이 없어요. 진짜 막 벽지도 팔고 막 테이블도 팔고 뭐 식기도구 뭐 다 팔잖아요. 근처에 또 슈퍼 같은 데를 가면은 절반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완전 다 만들어진 음식 같은 경우를. 음식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 음식들이 잘 돼 있어요. 편의점 음식도 그렇고 일반 슈퍼 뭐 토브 스토어, 마루에츠, 세조이시, 코아타카이네. 시간대만 잘 맞춰서 가면 굉장히 싸고 회 같은 경우도 반 가격에 팔고 고기도 반 가격도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기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이런 뭐 식빵이라든가 우유, 계란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고기도 그렇지만 한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싸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ETC 자체 그 고속도로 비용은 비싼데 가솔린이 또 쌉니다. 디젤은 더 싸고요. 중고차도 싼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중고차요? 아 중고차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중고차는 가격보다 사실 이게 진짜 사고가 난 거냐 안 난 거냐가 많은데 일본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한국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니 패스? 이 부분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초생활 물가가 또 싸다고 느끼는 게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별로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잘 보여야 된다는 의식도 별로 없어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 일본보다는 한국이 확실히 외모를 많이 따지는 것 같고 사람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초생활 물가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젊은이들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돈 많이 쓰니까. 그리고 마지막 월급이란 것이 개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궁금해져서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계에 근거한 사실만을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 임금은 한국이 높습니다. 대기업 평균 임금은 일본보다 한국이 50%가 높고 소기업의 경우 근데 일본은 76%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일본 소기업을 다녀서 한 달에 내가 20만 엔을 벌어. 한국에서 15만 엔 번다. 한 달에 15만 엔으로 살아야 된다. 아 어렵네요.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기도 힘들겠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못 가겠군요. 그렇다고 유니크로도 못 입어. 해외 프리미엄 붙어 있거든. 그래서 한국 내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 평균 임금의 5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스펙을 쌓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은 적당히 무리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가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 임금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업에 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대기업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나요? 네, 일본의 같은 경우는 전부 평균화해서 통계를 내자면은 대기업의 85%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 별로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문화 여가 생활에서 많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정도 월급으로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비싼 부분도 있고 싼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 식료품비나 외식비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뭐 집값이라든가 각종 세금 그 외에 이제 자녀에 대한 이제 교육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자동차 유지비라든가 뭐 주차비, 고속도로 비용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가족이 사용하는 생활비 등을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일본이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하던 거를 똑같이 일본에서 하려고 하면은 훨씬 많이 듭니다. 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낚시 캠핑 같은 경우도 일본보다는 쉽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월 200만 벌어도
내가 전세를 살고 그렇게 이제 큰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고 뭐 차를 이용해도 되고, 왜냐면 한국은 이제 주차비도 안 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비도 싸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일본에서 20만 엔을 번다 생각을 했을 때 20만 엔으로 제가 이제 옛날에 낚시 생활을 해봤는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본에서 진짜 낚시 한 번 가려면 배 타는데 10,000엔 이상의 미끼 값이 5,000엔에, 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서 받는 거에 1.5배 정도를 더 벌면 일본에서 비슷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네. 최소.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일본 취업이 결정났는데 연봉이 350만 엔이에요. 가는 게 좋은가요? 라는 뭐 그런 식의 질문을 가끔 보긴 하는데, 이게 350만 엔이니까 한국에서 3,500만 원? 그러면은 나쁘게는 생활하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서 생활하기에는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물가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좀 새롭게 느끼는 게 많았어요. 분명히 양쪽 다 메리트가 있어요. 일본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과잉 친절료가 들어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드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싸고 편하게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반대로 일본이 약간 비싸다고 느끼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안전한 거 미래 뭐 다 생각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지불할 가치가 있다, 한국보다 더 싼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일본에 뭐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한국에 유학 혹은 이제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일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今日の動画が良かったらグッドボタンとチャンネル登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コメント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ぜひね。はい、以上となります。また新しい動画でお会いできればと思います。皆さん、アンニョン。 안녕。 バイ。バ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の動画も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そしてチャンネル登録も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をした後にですね、アラームの設定をしておけば、私がアップする動画を携帯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